자, 안녕하십니까. 4월 벌써 23일이죠. 11시 16분 02초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답게 일단 한번 빠졌죠. 왜 빠졌을까요? 전일 미국 시장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세금이죠. 긴축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 근데 지금은 실물 경기가 아직까지 못 따라오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가도 지금 조정 중에 있죠. 하지만 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경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또 올라가겠죠. 대신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못 올라가지만서도 긴축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증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증세 관련된 부분, 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지만서도 증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디플레이션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물 부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점을 살짝 이탈을 한 상태에서 오늘 갭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갭 발생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수급을 잠깐 좀 체크를 하니까는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오늘 현재 5천억 정도 지수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갭에 대한 부분만 메꾸고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은 확률은 좀 적다. 오히려 지금 한 번, 두 번 이중바닥성인데 한 번 저점을 깼다가 빠르게 올려놓고 오히려 여기에서 이런 식의 지그재그 형태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럴 만한 요지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에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약 한 5천억 정도, 오래간만에 5천억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선물 기준으로 해서 일봉상 봤을 때는 21선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21선 한번 깼다가 다시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와중에 종목별로 어떤 특징의 종목들이 제 눈에 오늘 발견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터의 종목은 당연히 철강주가 1순위가 되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섹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은행 섹터 관련된 종목 중에서 1순위가 KB금융, 2순위가 하나금융지주, 3순위가 신한금융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 일단 보면서 철강주 특징 있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지금 KB금융 차트가 되겠고요. KB금융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올 1분기 KB금융 1조 2,701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를 했죠. 같은 기간, 전년이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 증가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입니까? 긴축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은행주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할 때 은행주를 1순위, 보험주를 2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죠? 지금 작년도 1분기 기점 대비 올 1분기가 무려 74%나 증가가 됐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순이익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 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사상 최대의 주목을 해야 되고, 분기 실적을 무려 작년도 1분기 기점에서 74%나 증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KB금융 여전히 우상향에 대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투펀치가 뭐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금융지주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금융지주 차트는 오늘 벌써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나왔죠. KB금융이 당연히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예상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금융 지주에 대한 배당 수익률도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출액은 살짝 소폭의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살짝 감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죠? 작년도 1분기 실적이 대략 26조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8,700억 정도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1분기 예상 실적이 9,600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이 대략 6,700억 정도 나왔죠. 작년도 1분기에. 올 1분기 실적은 7,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가 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B금융 자체가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거뒀고 무려 작년도 대비 1분기 대비해서 74%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금융 지주 역시 실적이 긍정적으로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하면서 고가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 돌파가 나온 상태가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주주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신한주주 마찬가지죠. 신한주주 KB금융 하나금융 주주에서 3대장이 되겠죠. 원펀치 투펀치 또는 원펀치가 하나금융 투펀치가 KB금융 또는 원펀치가 KB금융 하나금융 주주가 투펀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신한주주는 세 번째 펀치의 주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대장 측면에서 봤을 때 신한주주 오늘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라는 부분, 즉 전반적으로 은행 섹터는 우리나라 상장사들 어떻죠? 짠물 배당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금융 지주, 특히 은행 섹터, 보험 섹터, 증권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 앞서서 하나금융지주 배당 수익률 4% 넘어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한지주 어떨까요? 신한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4%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작년도 1분기 실적 무려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1분기 예상 실적은 1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작년 1분기에 9,400억 나왔는데 올 1분기 예상 실적은 1조가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돌파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섹터의 종목 당연히 철강주죠. 현대제철을 봤습니다. 현대제철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실제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제철, 은행주, 철강주, 뭐 포스코, 동국제약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흐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대표 주자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이러한 흐름 있고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현대제철 차트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거고요. 우상향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21선 타고 우상향 기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뭐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후판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후판이 뭡니까? 조선 쪽에 들어가는 철근 재료가 후판이죠.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은 포스코, 동국제약, 현대제철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구리 가격은 상승하면 뭡니까? 산업재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유가하고 구리 가격은 항상 제가 놓고 보고 있는 원자재 시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철강제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철강제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선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올라가고 해운주들 여러분들께서 최근까지 올라가는 부분 보셨죠? 해운, 철강, 조선은 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은행주 올라가면 건설주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죠.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지만서도 산업재 측면에 봤을 때는 여전히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제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통계를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현대제철에 대한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미 분단 종목 한 종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미군단 종목 한 종목은 수소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소 관련된 종목이고요. 자, 수소 관련된 종목을 왜 들고 나왔냐, 갑자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니콜라라는 얘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쯤에 니콜라에 대한 부분, 즉 수소차 상용 트럭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장밋빛 전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허구적인 부분이다,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어요. 하나그룹에서 니콜라에 투자를 했고 그런 지분 평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박이 났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니콜라 관련된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콜라가 최근까지 계속 주가가 빠졌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다가 어제 유의미하게 니콜라 관련된 종목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부분, 지구의 날 기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몫을 작용을 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정상들이 같이 화상회의를 해서 기후 협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고, 그런 측면이 니콜라의 반등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수소차 관련된 부품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저희 회원들한테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을 실제로 추천을 했고, 그 종목들이 조금씩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터닝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한 종목이 되는 것이고요. 개미군단 종목으로 종목명이 가리고 나갔지만서도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을 해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지금 차트의 흐름 자체가 하락 추세를 지금 벗겨내려고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상태의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주봉 흐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주봉 상태에서 원바닥, 투바닥적인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17,5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당연히 2만원까지 한번 쭉 하고 뻗어 올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가격 15,850원이지만서도 저는 17,500원 이상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2만원까지 상승력은 충분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미군단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